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에 관한 관심 많으시죠? 여러 중견 제조사에서도 데이터 분석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인력과 비용 문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기업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 세스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스마트 제조 데이터 혁신 분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최병욱 세스 이사님, 지혜린 코롱 베니트 책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스 에이시안 퍼시픽의 제조 분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욱 이사입니다. 빅데이터에서부터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그리고 하이텍, 케미칼 여러 분야에서 제조 관련된 분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책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롱 베니트 빅데이터 사업팀 지혜린입니다. 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두 분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가 전하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견 업체, 제조 회사에서 어떻게 그 제조 혁신 분석 전략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15년, 20년 동안 모든 중견 제조 회사들을 미팅을 하고 다녀보면 10가지의 데이터 영역과 분석 영역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 제조 현장에서 MES, SPC 여러 가지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추출과 통합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과 사용자 PC 툴을 활용을 해서 매번 그 부분을 이제 추출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수율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탐색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추가 분석과 탐색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데이터를 추출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된 이 여러 가지 스크립트와 워크플로우 자체를 이 소위 내부적으로 자동화를 하거나 이 노하우를 부서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YMS다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번 업데이트되고 변경할 때마다 IT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리포트를 통해서 본 다양한 아웃풋들에 대해서 PC에 다운로드한 다음에 엑셀이라든가 여러 툴을 활용을 해서 반복과 변경을 하는 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YMS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화면 단위별로 한 화면 넘어가다 보면 보통 10개, 15개 이상으로 제한된 정보 탐색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제한된 정보 탐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율과 이상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려다 보니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툴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품질 수요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각각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거기서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양하게 생성되는 판정, 검사, 공정, 계측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통합 관련된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분석 툴로 분석을 여러 번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탐색을 위해서 사용자가 몇 번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들을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여러 번 다시 한번 생성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스크립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 부서, B 부서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자동화와 그리고 지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 상단의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면 하단의 부분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분석과 리포트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석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리포트를 필요한 형태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보통 보시는 YMS나 eSIM, SPC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리포트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IT 부서에 대한 개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그 리포트를 구성하고 만드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리포트를 활용한 인사이트를 보시고 우리가 문제, 즉 수율 문제, 품질 문제, 공정 문제에 대한 분석 활용을 우리가 예측과 원인 분석을 통해서 활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동 탐색과 자동 예측을 통해서 재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상세한 데모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사 결과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Y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라드 아이디별로 검사 아이템, 검사값, 그리고 판정 결과 그래서 한 416개 레코드를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 설비 데이터입니다. 즉 공정 히스토리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24만 9천 건 정도의 데이터로 라드 아이디, 설비 아이디, 공정 시간과 센싱 항목값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품질 데이터입니다. 품질 데이터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라드 아이디, 설비 아이디, 공정 시간, 그리고 품질 항목값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준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인사이트를 도출하시기 전에 모든 엔지니어 분들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데이터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라드 아이디와 인스펙션, 즉 검사에 대한 아이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밸류와 그레이드, 그게 언제쯤 수행됐는지에 대한 시간. 자, 이제 이 영역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Y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영역이 소위 X라고 해서 공정 항목과 우리 품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견 제조 회사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영역별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통합입니다. 사실 현장에 가다 보면 DB 데이터, 엑셀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스를 하고 그리고 매핑하고 통합 관리를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저희 그 SES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툴은 이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로컬 혹은 우리가 사전 정의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정보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의미가 소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로 접속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자, 이런 그 서버에 대한 접속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다 보면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소위 서버에 대한 접속 프로파일을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자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SES 분석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메타데이터, 즉 SES 서버에 접속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견기업에서 필요하신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 영역이라 이런 데이터 가져오기 지리 빌더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서 우리가 MES 데이터와 SBC 데이터를 가져와서 산점들을 보자, 통계량을 보자, 그래프를 뽑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니즈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니즈들을 다음과 같은 아이콘과 선택 형태로 그리고 24만 건의 공정 데이터와 품질 데이터에서 우리가 라다 아이디별로 평균, 산포, 민맥스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도 다음과 같이 이제 기술 통계량의 옵션으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에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기 위한 그 옵션을 이제 봤다면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부분에선 현재 운영하고 계신 엑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PC에 있는 웬만한 데이터 모든 파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라는 부분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본 데모를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데이터, 검사 결과, 그리고 설비 공정 이력 데이터, 그리고 품질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임포트, 소위 세스로 분석을 위한 통합과 서머리를 위한 데이터 임포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엑셀에서 필요한 항목들, 지금 이제 보시는 건 24만 9천 건을 바로 이제 라이브로 가져오는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24만 건, 24만 9천 건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자, 가져온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가져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필요한 검사 항목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었었는데요. 필요한 검사 항목을 선택을 해서 분석에 대한 아웃풋을 빌딩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품질 첫 번째 부서, 1번 품질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 항목을 선택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했다면 2번 부서에서는 우리는 PQ24번이 아니고 이 네 가지 검사 항목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셋업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아이템 프롬프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스펙션, 즉 검사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목을 가져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제 항목을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동적, 정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검사 항목을 24번, 32번, 54번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지금 보신 대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검사 항목 혹은 추후에 설비 항목 여러 가지 모든 부분도 원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선택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 첫 번째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을 그리고 선택하는 부분을 수행을 했다면 두 번째 부서에서는 즉 품질 2팀에서는 그 선택된 부분을 다이나믹하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데이터 추출 통합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 즉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 통계량을 구해보고 그리고 기술 통계량을 구한 결과를 저장해보고 이 결과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최종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마트를 만들기 위한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에서 우리 그 검사 항목별로 그레이드, 즉 판정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통계량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검사 항목별로 그레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통계량 값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PQ50번과 51번은 분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은 이걸 보고 바로 24번과 52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바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공정설비와 품질 데이터입니다. 사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공정설비와 품질 데이터는 소위 한 달치 데이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요게 이제 24만 9천 건 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통계량을 또 뽑아서 우리가 서머리와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품질 항목도 다음과 같이 저장하죠. 자, 이렇게 이제 통계량을 저장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다면, 우리가 최종 분석 마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서머리하는, 즉 우리가 소위 MES나 여러 통합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있는 값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스의 화면에서는 우리가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데모를 위해서 이제 평균값으로 저는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24만 건이 다음과 같이 수백 건으로 실행되는, 거의 리얼타임 성격으로 하이 퍼포먼스하게 돌죠. 그래서 이런 평균값으로 변환을 해서 각각의 공정 항목과 품질 항목에 대해서 변환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분석 마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위 Y라고 하는 검사 정보와 얘가 어느 공정을 타고 왔는지에 대한 공정 이력 정보를 다음과 같이 테이블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랏 아이디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최종 분석 마트라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T 중심으로 지원되는 이런 데이터 서머리와 마트 생성이 지금은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 셀프 서비스, 자,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스 분석 그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고 하는 툴을 활용을 하셔서 필요한 어떤 형태의 데이터도 생성을 하시고 조인을 하고 매핑을 하셔서 필요한 수준의 데이터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에서는 우리가 분석 마트를 생성을 하고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통계량을 우리가 추출을 했다면, 데이터 부분의 이제 마지막이죠. 자동화와 지식 공유입니다. 자, 자동화의 지식 공유 측면에서는 우리가 방금 생성되었었던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즉 공유할 수 있는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1팀에서 다음과 같이 24번, 초기에 이제 24번의 아이템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24번의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분석 마트를 구성을 했다면, 품질 2팀에서는 우리는 52번과 다른 그 검사 항목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1팀에서 생성되어 있는 이 성공적인 프로시저를 2팀에 공유를 하셔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은 데모를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통계량과 데이터 생성, 매핑 정도를 수행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각각의 여러 통계량뿐만 아니고 원하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마트라고, 즉 분석 마트라고 하는 부분이 풀리 레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시각화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인메모리, 즉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필요한 모든 인사이트 리포트, 정형, 비정형 리포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또 다른 화면, 즉 비주얼 어널리티스라고 하는 이제 화면입니다. 자, 본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메뉴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소위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로컬 혹은 서버에서 생성된 데이터 마트를 다음과 같이 메모리로
적재하고 이제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SMB라고 하는 항목으로 저는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분석 마트를 구성을 한 상태에서 메모리로 이제 적재가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와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파일링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아이템이 몇 개가 있고 미싱이 몇 개가 있고 통계량에 대한 수준이 어떻게 돼 있고 빈도와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메모리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리포트를 생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포트 화면에서는 자, 다양한 그래프와 이제 테이블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쓰기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보시는 추천이라고 하는 이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비주얼 어널리틱스가 자동으로 우리가 메모리에 올려놓은 지금 활성화된 데이터 항목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인사이트 그래프를 자동으로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트렌드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오른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번 데모를 위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초기에 말씀드린 설비 공정 검사 항목에 대한 4가지에 대한 빈도가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 이걸 보게 되면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뭐가 있는지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레이드, 즉 판정 결과가 4개의 검사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모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다면 비주얼 어널리틱스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롭과 인메모리의 모든 부분이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데모에서 value라고 하는 즉 검사 특정치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파랗게 좀 뜨게 되죠. 이게 뭐냐면 얘가 자동으로 value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은 우리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펙션 아이템별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를 자동화 생성이 된다면 우리 사실 제조 현장에서 뭘 가장 많이 보십니까? 이 밸류 인스펙션 항목, 검사 항목별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트렌드를 되어 있는지 이제 박스 플롯을 많이 보시게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각각의 그래프를 생성한 이후에 옵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각각 그래프의 객체를 선택함과 동시에 그 해당하는 영역의 인터랙티브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기본적인 그래프를 생성을 하셨다면 시간대별로 우리 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데모에서 한 1, 2분 사이에 이제 필요한 인사이트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자, 제조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검사 데이터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이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필요한 아웃풋과 리포트를 자유자재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준비를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정형, 비정형 분석을 어떻게 상세하게 이제 구성하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직접 인사이트를 한번 보신 거죠. 다음에 이제 준비한 데모는 좀 구조화를 해봤습니다. 이 구조화의 의미는 엔지니어분들이 품질 공정 문제 분석을 보실 때 가장 뭘 많이 보십니까? 즉, 라드 아이디 혹은 기간별로 혹은 굿 엔진별로 그리고 인스펙션과 설비별로 이제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인 그 항목에 대해서 라드 아이디를 검색을 해보자. 그리고 라드 아이디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보자. 그리고 검사 판정 결과 굿, 낫굿에 대해서 선택을 해보자. 그리고
실제 그 인스펙션, 즉 검사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날짜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라고 이러한 기준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이 기준에 의해서 바로 전에 보셨던 심플한 그래프와 리포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바뀌는지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검사 항목별로 그레이드 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 차이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해서 드래그 드롭 형태로 각각 이제 항목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지금같이 열 지도 차트를 보고 NG가 있을 때는 24번과 52번에 많이 있었구나. 50번과 51번은 없었구나를 이제 보시게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검사 항목을 봤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공정 항목과 품질 항목에 대해서는 어떨까라고 지금 보시죠. 아까 전에 파란색 다시 즉 점이 생겼을 때 우리 얘네들은 상관성이 높아요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굿 NG가 있을 때 각각의 공정 품질 항목별로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한번 상관성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선택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해서 선택되어 있는 항목별로 상관관계도 아주 쉽고 빠르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보셨다면 우리 그 제조 현장에서 뭘 보시게 될까요? 자, 이런 검사 항목이 시간대별로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스펙 인 아웃에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굿, 낫 굿, 즉 판정 결과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커스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막대 그래프 차트를 통해서 자, 한번 낫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필요한 낫이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나는 지금 특정한 문제 있는 낫을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낫이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를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 무슨 낫인지 몰라. 일단 리스트를 통해서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선택과 동시에 해당 낫의 인사이트를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낫 말고 구실 때, 낫 구실 때 어떠한 트렌드를 보일까라고 바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 항목이 어떤 형태일 때, 어떤 옵션일 때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인사이트가 될 수 있고, 자, 지금 보시는 요 일정에 대해서, 즉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치 데이터에서 뭐 일주일치, 보름치 뭐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함과 동시에 각 구간별로 인사이트를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시각화에서 사용자 기반의 이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리포트를 확인과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원인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탐색이라고 하는 비주얼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자동화된 머신러닝의 한 부분, 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자동화돼서 실행이 돼서 임포턴스 그리고 상세 아웃풋 그리고 유인자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레이드 판정 결과 타겟으로 한번 설명을 바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어떠한 그레이드가 가장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DPT02와 피드를 하는 암페어 값이 좀 많이 높은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임포턴스가 가장 높죠. 자,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스크롤 하시게 되면 임포턴스가 높을 때, 즉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가 임포턴스가 가장 높은데 왜 높을까요? NG 확률이 100%입니다. 어떨 때? DPT02가 마이너스 10.652에서 마이너스 2.641일 때와 그리고 암페어가 12.151 때와 1호부터 15.621 때 이 두 가지 조건에서 100% NG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엔지니어는 클릭 한두 번으로 이 조건에서 NG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 구간 값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왼쪽에 요 떨어진 얘네들은 분석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트랜스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인사이트와 정보들을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서 쉽고 이제 빠르게 접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추가적인 항목도 다음과 같이 이제 클릭과 동시에 서버 시스템에서 자동화된 결과로 실행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피드 암페어가 좀 그 0. 두 번째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높았었는데 이 조건에서는 블로어 2번이 2.56보다 높을 때 그리고 피드 암페어가 0.4에서 0.6 사이일 때 좀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되고요. 자, 이 리포트를 좀 더 한 단계 클릭과 동시에 맥시마이즈 크게 확대를 해 보시면 전체 변수 중에서 몇 개의 변수가 선택이 됐고 걔가 왜 선택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다음과 같이 커멘트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선별한 요인들이 어떠한 인사이트, 임포턴스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분석을 생성과 동시에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한 추가 인사이트 리포트는 자,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일부터 15일까지는 모델 A를 이제 생산을 했고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모델 B를 생산했다고 가정을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 넣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모델에 대한 아웃풋과 그리고 이 인사이트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즉 날짜에 대한 컨트롤을 집어넣고 이 날짜별로 이 수행되는 인사이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16일부터 30일까지의 인사이트를 보게 되시면 자, 우리가 DPT02가 상당히 그 임포턴스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16일부터 30일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로어 1번과 2번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임포턴스가 높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인메모리 이제 장점인데요. 우리가 메모리로 생성된 업로드된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든 이 컨트롤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 아웃풋과 인사이트조차도 다음과 같이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일부터 15일까지는 어땠을까요? 자, 얘는 이제 암페어 10번이죠. 근데 전체 기간에선 DPT02가 이제 두 번째로 높음을 전체 기간은 높았지만 2일부터 15일까지는 두 번째로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들도 우리가 필요한 컨트롤들을 다양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클릭 몇 번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하셨다면 또 하나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탐색 잘해서 암페어와 플로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 원인을 찾았다라고 하면 한번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즉 검사 밸류 값이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가장 쉽고 빠른 클릭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가 밸류죠. 밸류에 대해서 자동 예측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전 정의된 알고리즘이 자동화 실행이 돼서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사이트는 랏별로 블로어와 암페어 값이 이렇게 구성됐을 때 밸류,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검사 값이 이렇게 이제 변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랏별로 예측하는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제거를 하고 전체 구간 항목별로 전체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버추얼 팩토리, 우리 스마트 팩토리 중에 한 부분인데 실제 이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제품인데 우리가 비슷한 제품에 대해서 약간의 옵션이 변형된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암페어 값과 블로어 값을 이제
변환을 해보니, 즉 바꿔보니 이런 다양한 예측치가 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세스에 로그인하고 바로 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가장 쉽고 빠르게 데이터 통합과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자동화 지식 공유가 PC 기반, 즉 현재 이제 프로모션하고 있는 현재 이벤트 페이지에서 링크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 부분과 시나리오와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과 서머리를 이제 보시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주얼 어널리티스라고 하는 리포트, 즉 분석 시각화 상계 리포트, 그리고 자동 탐색 예측하는 부분이 비주얼 어널리티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이사님 데이터 통합부터 시각화, 자동 탐색, 예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세스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실제 적용한 사례에 관해 지책임님께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각화 품질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PCB 제조 기업인 심텍인데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개월간 청주에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심텍은 공정 데이터 수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코오롱 베니트의 수행력과 세스의 분석 솔루션 VA를 도입하여 고도화 사업을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제조 기업에서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 부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에는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텍의 기존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데이터 조회 부분. 각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통합적 관리가 아닌 분산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제품이 발생했을 때 작업 이력 데이터를 조회하고 SPC, eSIM 이렇게 각각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출한 데이터는 내부 분석 프로그램이나 엑셀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했고 작성한 보고서는 이메일을 통해 유관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이런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각 팀 내에 데이터 관리와 추출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했고 또 가공이 용이한 데이터만 의존해서 분석을 하여 한정된 정보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탐색과 인사이트 도출이 부족하다 보니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수작업과 보고서 작성에 대부분의 업무 시간이 소비되면서 효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분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합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또 리포트 작성을 위한 수작업 업무를 줄이기 위한 리포트 자동화 또 세 번째는 엑셀 수식에 의존한 분석을 진행하고 엔지니어마다 분석 방법과 사용하는 데이터가 달랐기 때문에 심텍만의 표준화된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량과 저수율 원인에 대한 빠른 분석 그리고 사전 이상 감지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가 구축 목표였습니다. 네, 6개월간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요구사항을 정의를 했고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데이터 추출과 적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엑셀로 관리하는 수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IT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심텍 IT팀과 함께 협력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은 변환과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공정들에 대한 로직이나 수율 계산 등을 엔지니어들이 엑셀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로직화해서 데이터로 반영되어 적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수기로 작업하던 부분을 로직화하면서 로직화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부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쿼리 수정과 데이터 추출 작업을 반복을 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생성한 최종 데이터들은 세스 서버에 저장을 했고 시각화 화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면과 현업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화면 설계와 개발을 진행했고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심택에 최적화된 화면을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데이터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관련 로직을 수작업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데이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면과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들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공정의 로직을 정립해서 품질 수율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시각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한 데이터들은 세스 애널리틱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요. 세스 VA는 인메모리 방식으로 작동돼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도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 화면은 배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엔지니어들이 매일 아침 출근했을 때 전날의 수율과 분량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매일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시스템 화면으로 대체하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 효율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택의 시각화 품질 시스템은 VA로만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 세션에서 이사님이 EG와 VA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 저장과 처리하는 부분에 EG 솔루션이 있었다면 더 쉽게 정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부터는 실제 심택에서 사용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기업 요청에 의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만 표시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VA는 그래프 개체 간의 인터랙션이 작용을 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도 화면 내의 그래프들이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트렌드, 비중, 상세 정보 내용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렌드 그래프를 보다가 특정 시점을 클릭했을 때 그 시점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시각화 탐색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조는 트렌드 데이터가 중요할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제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시스템 도입 전에는 원인 분석을 위해서 공정 이력을 파악하고 불량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데이터를 IT팀에 요청을 하고 이런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VA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 간의 연결이 유연해서 화면에서 검색한 모델과 공정, 이런 필터 설정을 그대로 다른 페이지에 넘어갈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수율과 분량을 확인하다가 원인 분석을 위해서 BBT 수율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페이지 이동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위 화면은 제품 상세 검색 화면인데요. 총 4개의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되어 있습니다. 인메모리 방식으로 빠른 데이터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VA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 화면에 인터페이스 가능하게 합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는 VA의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엑셀과 TXT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게 되어서 기존의 3-4단계에 걸쳐 확인하던 업무 프로세스가 간단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축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량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분석을 위한 박스 플롯, 3점도, 경로 분석 등과 같은 그래프도 지원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 끝을 보시면 일명 나비 그래프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전년도 동월의 수율은 어땠는지, 전년도 전주에 분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비교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VA의 사용자 정의 그래프 기능으로 생성한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을 실제로 심택 현업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부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프를 쉽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개발하고 화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스템 도입 전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분석을 하고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투자로 업무 효율이 있었다면 시스템 도입 후에는 전체적인 대시보드로 분량을 확인하고 또 드릴 다운하면서 세부적인 분량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로 수율을 개선하였던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종합 대시보드를 통해서 수율이 좋지 않은 저수율 모델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델을 클릭을 해서 모델의 공정 이력을 분석을 해보니 라인별 유의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라인과 B라인에서 제조되던 모델을 B라인으로만 변경 적용시켜서 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을 수 있었던 문제를 2.7% 개선시켰던 사례입니다. 기존이었다면 실시간 대응이 힘들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했던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빠른 조치를 하였던 좋은 사례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스템 구축 효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서 데이터 수집과 정제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SES-VA를 통해서 표준화된 분석 플랫폼을 사용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별도의 보고 자료 작성 없이 회의 보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택만의 표준화된 분석 체계를 구축해서 수율 예측 정합성을 향상시켰고 분석 방법의 간결화로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트와 분석 체계 구축으로 사전 이상 감지 분석이 가능하게 돼서 엔지니어들의 의사결정이 훨씬 수월해졌고 또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서 향후에 다양한 분석 확장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향후 고도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따른 과정을 보았을 때 심택은 현재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부터 수집과 저장, 그리고 탐색, 분석 인프라까지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더 지능화된 분석과 모델 구축을 위해 SES-VS, 그리고 자동화된 머신러닝이 가능하게 하는 SES-VDMML과 AutoML을 도입한다면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갖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스템 구축 결과를 요약해서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SES-VA를 사용했습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스, 말 그대로 시각화 그리고 분석입니다.
비주얼 레포트를 통해서 시각화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분석 환경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율과 공정 관련 리포트는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한 보고 체계를 수립해서 새로운 분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했던 수행자로서 심택의 시스템 도입 과정을 보았을 때 심택은 분석팀이 따로 있진 않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전 직원의 분석 역량을 강화시켰고 또 기존의 보고 체계를 변경할 만큼 굉장히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한 심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스가 전하는 스마트 제조 분석 전략과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엑셀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책임님? 네, 엑셀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또 그 세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함께 조인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같은 질문자께서 이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BI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어서 가능하실까요? 네. 다른 BY와 차별점이라면 시각화와 분석 기능까지 함께 갖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심택 사례로 보신 것처럼 심택에서도 BI를 구축하면서 사전 이상 감지 분석이라든지 원인 분석 등과 같은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이사님 좀 보태서 답변. 예, 그 제조 현장에서 보면 그 모든 리포트나 이런 부분은 사실 BI라고 이제 표현해서 거기에 대한 자동화된 리포트, 뭐 정형 비정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스가 보는 BI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보다는 세스는 비즈니스 어널리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인텔리전스에서 어널리티스의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분이 좀 질문도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제 AI 머신러닝 기술도 그 안에 같이 링크하고 인베드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BI와 가장 큰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스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지 AI나 머신러닝 기술도 사용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최 이사님 어떤가요? 예, 저희 뭐 세스코리아 금융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세스는 뭐 아시는 대로 통계가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원래 잘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고요. 일단 뭐 통계에서 데이터 마이닝까지가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신 그거라면 뭐 이미 사실 AI 머신러닝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과 이런 서포트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오토ML이라고 해서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도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타 제조사에서는 뭐 R과 파이썬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세스에서 같이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사실 그 안에서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조사마다 원하는 시각화 분석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에 제조사 쪽에서 직접 GUI,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자유로운지 아니면 제공되는 템플릿 가운데 선택해서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최적화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최 이사님 이게 뭐 커스터마이즈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사실 오늘 그 두 가지의 그 발표를 보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거는 사실 엔지니어가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메모리에 준비가 되면 바로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빌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지체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고객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즉
정형 분석에 대한 아웃풋을 이제 보여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하는 부분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그 화면 자체를 외부에서 링크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API 컬이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외부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정형, 비정형, 그리고 외부에서 링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질과 설비 관리 고도화에서 핵심 요소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도 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사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데이터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대상 컨텐츠 자체가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에 대한 뭐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희 세스가 원래 사실 해 왔었던 부분이고 빅데이터에서 여러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지만 글로벌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저장을 한달지 뭐 이런 형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단위로 서머리 할 거고 인사이트를 뽑아줄 거냐에 따라서 이 전략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비 데이터도 테라급의 데이터를 메가급, 기가급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 부분은 설비에 대한 문제와 항목을 어떤 수준과 인터벌로 볼 거냐 해서 이제 다양한 전략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요 웨비나 이후에 좀 더 디스커션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은 이제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대비 차별화한 기능이나 특장점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지책임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느꼈던 차별화된 기능은 데이터 간의 연결이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타사 제품은 한 화면에서 데이터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프 간에 어떤 조인이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보게 되는데 VA는 제가 원하는 그래프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그래프에 대해서 뭐 B 그래프에는 랏으로 연결을 하고 C 그래프에는 아이템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자유롭다는 점이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부터 질의응답까지 두 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이사님. 예, 중견 제조회사 대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빅데이터를 하며 어떠한 전략으로 AI 머신러닝을 진행할지 뭐 이런 이제 추가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와 함께 같이 나아가서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5.0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책임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심택의 좋은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석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번 웨비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